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시험을 치렀던 14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기출시험에 대해서 그 기출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산안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중에서 양중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중기에, 자, 일단 산안법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는 1번부터 24번까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타워 크레인이 양중기예요.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서 양중기에 해당이 되는 건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라는 거죠. 함정. 자, 우리가 양중기 하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5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일단 규칙에 1번 크레인, 2번 이동식 크레인, 3번 리프트, 4번 곤돌라, 5번 승강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중기를 물어보는 문제네? 그러면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아니면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쓰신 분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여기와 중복이 되는 거는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요 2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요 2가지를 제외하고 그 크레인이나 곤돌라, 승강기를 쓴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 주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계속 그냥 양중기의 종류를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하는 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5회, 16회, 17회 이런 문제들은 이 1번 문제처럼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살짝 꼴 거라는 거죠. 심하게 꼴 수도 있고 살짝 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분류를 하고 내용을 구성을 하실 줄 아셔야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양중기, 차량계, 하요금방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요거를 따로 다 정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막 글자를 따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간 비계의 구조인데, 자, 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게 2020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2020년에 개정이 되었다. 그럼 뭐가 개정이 되었냐면, 요 띠장 간격이 2m 이하가 아니고 원래는 1.5m였어요. 1.5m 이하였는데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요게 1.5m 이하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 산안법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거를 이제 베껴오다시피 하면서 이게 그 옛날 법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실정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던 상황에서 2020년에 이제 그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1.5에 대해서 불합리했던 그 조건에서 이제는 좀 그 개선된 조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1.5m면 그 보통 사람 남자들의 키가 이제 보통 한 70 몇 정도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안전모까지 있으면 한 1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재까지 들면은 뭐 자재도 조금 높은 거 들면은 그 190 정도 되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막 탁 이게 1500이면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러고 완전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동하기가 너무 곤란하니까 요거는 잘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띠장 방향 1.85m, 그 다음에 1.5m, 2.5m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둥 간격이 1.85m잖아요. 1.85m. 왜 1.85m일까요? 왜? Why? 여러분들이 이 안전을 공부를 하실 때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꾸 요래서 요랬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면 자 강간 구조는 이렇게 수직재가 1.85m잖아요. 1.85m. 그 이 수직재 사이에 이렇게 장선을 넣게 되는데 자, 이 장선을 넣게 되죠. 그리고 장선과 장선 사이에 발판을 이렇게 걸게 되죠. 자, 유공 발판을 이렇게 걸게 되는데 이 유공 발판은 작업대라고 하는 요 발판의 규격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고리가 있는데 요 고리 중심에서 요 고리 중심까지가 1829예요. 1829. 그래서 요게 여기 수직재하고 수직재 사이에 그 1.85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1829 간격으로 탁탁탁 하면은 맞는 거죠. 요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발판을 이렇게 걸고 그래서 1829 간격에 맞게끔 요 발판 간격에 맞춰서 수직재 간격이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선 방향 뭐 1.5m 장선 방향은 1.5m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은 이제 요 간격이 1.5에서 1.8로 1.5에서 2m로 높여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자, 흙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의 5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흙막이는 분류를 보면 자, 교재 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벽체 형식에 따라서 지지구조 형식에 따라서 자립식 이렇게 땅에 박아서 자체적으로 서일 수 있는 자립식 그리고 자체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럿을 연결하는 스트럿 구조, 버팅 구조 형식 그리고 집안에다가 구근을 형성해서 집안의 그라우팅을 통해서
구근을 형성해서 버티는 집안 앵커 형식, 그 다음에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집안의 압착력으로 버티는 네일링 형식, 그리고 여기다가 경사대로 지지하는 경사 고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그리셔야 요거를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축물 등의 구조 검토, 안전 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 자, 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게 23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23년 11월에 개정이 됐어요. 요게 이제 2021년 1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오게 된 거죠. 왜 또 나왔냐면 이 6번 항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였었는데 이 6번 항목이 23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24년 지도사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23년 11월에 왜 개정이 됐냐면 22년 4월에 광주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자, 광주 화정동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해체를 하다가 그 해체된 건물이 도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도로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던 버스에 떨어지면서 그 승객 6명이 그대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때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는 이제 이게 이제 왜 발생이 됐나 봤더니 임의로 시공법을 바꾸면서 설계도서도 반영을 안 하고 무단으로 시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 구축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해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안전성 평가를 사전에 해라 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굴착이나 항타 작업 등으로 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부동치마, 그다음에 구축물 등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을 또 재사용하게 될 때, 그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니네 마음대로 무단으로 시공하지 말고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도서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을 하라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라고 이 문제로 내게 된 거죠. 개정이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자, 타워 크레인은 자, 여기 이제 교재에 1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요 타워 크레인 지지 방식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 벽체에 지지하는 방식하고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으로 2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런데 2003년에
태풍 매미가 그 한반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타워 크레인 52대가 전도가 됐어요. 타워 크레인이 52대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왜 전도가 됐나 봤더니 벽체 지지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와이어로프 지지한 게 전도가 되더라. 그래서 아, 와이어로프 지지를 못하게 했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이게 조금만 그 극한 환경이 오게 되면, 외부 환경으로 극한 환경이 오게 되면 자립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2013년에 벽체 지지 방식을 의무화했어요. 의무화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완전히 100% 벽체 지지 방식을 의무화한 게 아니고 벽체 지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벽체 지지 방식으로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하라 하는 게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규칙에 벽체가 의무화 됐으니까 얘만 있어야 되는데 와이어로프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체 지지 방식이 의무화 되어서 와이어로프도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타워 크레인 지지 방식은 나와 있는 대로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정리를 할 때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타워 크레인 지지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막 돼 있으면 해야 한다까지 막 암기를 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똑같이 암기를 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 똑같이 쓴 답안하고 핵심 키워드만 쓴 답안하고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100% 똑같이 암기를 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핵심 키워드,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제 책에는 교재에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정리된 것만 그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진짜 핵심 거기에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형광펜 칠해가지고 그 형광펜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뭐 매립 관통 방법, 이렇게 고정은 매립 관통, 그래서 고정 매립 관통 딱 요것만 하면 되죠. 방법 지시 이런 거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설물 지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뭐 이렇게 있으면 시설물 지지 구조적 안전성 확인 그렇게 해서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줄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단답형 문제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술형 문제예요. 자, 논술형 문제. 자, 굴착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굴착기. 굴착기도 요게 이제 22년 10월에 개정이 된 거예요. 22년 10월에. 자, 왜 굴착기가 개정이 됐냐 그러면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나기 때문에, 재해가 어마무시하게 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재해 1등이 굴착기예요. 왜 굴착기냐?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얘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법들을 이제 하나씩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듬은 내용을 보면 일단 충돌 위험 방지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인양 작업을 손을 봤어요. 인양 작업. 자, 충돌 위험 방지 조치는 후사경하고 후방 영상 표시 장치죠. 이렇게. 요것도 안 갖춰준 굴착기가 많으니까 아예 이걸 안 갖추면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갖춰라. 이게 그동안은 이제 굴착기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굴착기 사장. 보통 보면은 이제 굴착기 운전자가 이제 그 사업주인데, 이 사업주가 이제 뭐 설치하세요라고 해도 아유 저 돈 많이 벌면 그때 설치할게요 막 이러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법으로 강제를 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가 충돌 위험 방지 조치고, 두 번째는 인양 작업. 자, 인양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굴착기 가지고 인양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인양 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작업 때문에 간단한 작업 때문에 요거를 크레인을 불러서 작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간단한 작업이니까 그냥 백호 있으니까 백호로 가지고 와서 요거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그런 인양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양중기가 들어가기 곤란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 현장은. 왜냐하면 땅이 질퍽질퍽하고 막 이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아웃트리거 피고 이걸 작업하기가 곤란하니까 들어가서 또 쫄쫄쫄쫄쫄 들어가 갖고 나와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굴착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작업이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법으로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이 법들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돌 위험 방지 조치에는 요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이제 큐커플러 문제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다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자 보십시오.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하고, 사람을 지정해서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해야 되고, 인양물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집안에 침하 우려가 없고, 이거를 암기를 하려 그러면 여러 번 읽어보고 계속 반복으로 해야지 이게 익혀지지, 그냥은 암기가 안 돼요. 자, 근데 요렇게 제조사에서 정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암기를 하게 되면 요거를 세 번. 자, 물론 요거 버켓을 그리는 게 어려워요 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 버켓도 그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자, 이게 버켓 그려놓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 훅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버켓 방지 이탈 핀. 자, 여기 이제 날이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 연습을 안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면 만화가처럼 잘 그릴 수 있다. 자, 물론 만화가처럼 이제 막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로 되어 있는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이 암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암기가 용이해진다. 제 책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림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따라 하면서 익혀지게 된 그림 실력을 없는 거에다가 적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나는 이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외우실게요. 이거는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애들도 아니고 성인이잖아. 성인이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익힌 방법대로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지 해가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돼야지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발전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요 문제 때문에 사면 파괴 종류 3가지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조금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요 사면 파괴를 토사 사면인가 안반 사면인가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토사 사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면 내 파괴, 선단 파괴, 접읍 파괴 요게 이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만 요 안반 파괴처럼 뭐 원형 파괴, 전도 파괴, 쐐기 파괴 뭐 이런 걸로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요 사면 내 파괴, 선단 파괴, 접읍 파괴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사면 붕괴 활동 원인은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나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는데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의 차이점은 무언가? 뭘 가지고 내적 원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적 원인은 무슨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외적 원인은 외부 힘의 작용이나 아니면 어떤 거에 외부에 뭔가가 작용해서 붕괴가 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얘는 아무리 봐도 내부적인 것 같은데 왜 외부적인 걸까?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보면 내부적인 원인은 흙의 삼성도를 그려보면요. 이제 흙이 있고 소일 그리고 공기가 있죠. 공기, 에어 그리고 물이 있죠. 물, 워터. 얘를 간극이라고 하는데 흙에 이제 간극이 크면 집안의 강도가 약한 거고 흙이 조밀하거나 단단하면 이제 흙이 단단한 거죠. 조밀하고 간극이 적으면 단단한 집안이죠. 자, 이 내부적인 요인은 흙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구성 그리고 요 점착력, 투수성 이런 것들로 인한 원인이 내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토질의 암질, 토질 구성 및 분포, 그 다음에 강도, 그리고 간극 수압. 여기에 이제 수압이 흐르게 되면 간극 속에 이제 수압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간극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간극이 커져서 투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간극 속에 있는 이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이 동결융해죠. 그래서 집안이 약해지는 이유가 내적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원인은 집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내적 원인이고 외적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 자, 사면 번면에 이제 경사 및 기울기 원래 맨 땅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깎아버렸어. 깎아버리니까 기울기도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토 높이를 이렇게 쌓게 되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외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중, 진동 이런 걸 주게 되면 그것도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가 되니까 이것도 외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하중, 외부적인 요인. 자, 근데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는 왜 외부적인 것일까? 이거는요, 자, 이 이유는 지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형성 때문에, 원래 지반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 지반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공하면서, 그러니까 지반의 형성 과정이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 두께, 혼합층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얇고 어떤 것들은 두껍고, 이런 두께가 이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공도 성토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으로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서 얘는 왜 외부적인 걸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리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화재 감시자 문제인데요. 자, 화재 감시자는 2017년에 처음 신설이 됐어요. 화재 감시자가 이제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2000에 그 냉동 창고 화재 사고가 나면서 그 화재 감시자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2021년에 화재 감시자 업무가 추가가 되었고, 2022년에 화재 감시자가 그 방연용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 2021, 2022년으로 계속 그 발전을 해왔다. 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화재 감시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될 게, 요 화재 감시자의 그 배치해야 할 장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보면은 11m로 돼 있어요. 요게 why 11m인가? 왜 11m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 11m일까? 12m도 있고 15m도 있고 20m도 있는데 why 안전하게 그냥 30m로 하지? 왜 11m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11m일까는 요게 미국 첫 번째 이유는 미국 방화협회에서 지정하는 그 화재 최소 안전거리가 있어요. 화재 최소 안전거리가 35피트예요. 35피트. 35피트는 우린 그 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7m예요. 10.7m.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를 난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화재 사례들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불티가 비산해가지고 착화가 되는 그 거리가 따져봤더니 11m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한눈에 화재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11m더라. 화재 감시자가 이제 그 작업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11m인 겁니다. 요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1m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외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답은 간단하죠. 11m 있는데 가연성 물질, 그 다음에 아래로 가연성 물질, 그리고 이제 그 열로 인해서,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단열재가 막 이렇게 있어요. 단열재, 자, 이게 이제 배관이 있어요. 배관에 단열재가 이렇게 돼 있죠. 단열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배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설 배관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용접을 해야 돼. 자, 여기를 용접을 해야 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쇠니까 여기다가 그 보통 이제 이 요거를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대가 이렇게 있어. 가대가. 네, 다시 그릴게요. 자, 가대가 그 여러분들 천장 위에 보시면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배관을 고정할 수 있는 가대들이 있어요. 자, 이 배관에 이제 여기에는 여기 배관이 있고 이렇게 그 단열재가 이렇게 그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어스를 걸어 놓죠. 전기를 이게 이제 어스선이 있어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 어스선이 있고 용접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어스선이 있고 하나는 어스선이 있고 하나는 용접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어스선을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스선에서는 요 미세한 열이 발생이 돼요. 이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데다 그 마른 그 단열재가 그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어스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용접할 때 어스선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용접할 벽면으로 막혀져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 이 열에 의해서 이 반대편이 이제 이 용접열에 의해서 그 발화될 우려가 있는. 근데 이제 그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요거예요. 요거를 이 단열재가 많이 다니는 그런 그런 데다가 어스를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스를 많이 다니는 데다 하지 말고 직접 용접하는 데다가 어스를 걸게끔 해야 돼요. 용접하는 데 여기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24년 4월에 시흥에서 PSC 빔 교량을 거치하는 작업 중에 붕괴 사고가 나서 요게 원인이 되어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는 가설공법의 종류 4가지와 그리고 거더 및 인양 및 거치 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 3가지, 그리고 규칙상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준수 사항 4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4가지는 규칙상 4가지 이렇게 있는 문제였고, 1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교량의 가설공법 종류 4가지는 뭐 FSM, ILM, MSS, FCM, 그래서 현장 타설 공법인 요 4가지 하고 프리캐스트 공법인 요 PSM 공법 요렇게 그 5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PGM 공법까지 6가지를 둘 수가 있다. 일단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FSM 공법 같은 경우는 상부 구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부에 동바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 동바리는 주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가지고 상부 구조를 받치게끔 하는 그런 그 동바리 공법이라고 하는 FSM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소규모 교량인 경우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ILM 공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진코가 있어가지고 이 추진코가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타설을 하면 앞으로 쭉쭉쭉쭉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타설을 압출해서 나오는 방식을 ILM 공법이라고 하고요. MSS 공법은 이동식 지보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하부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지보재를 달아놓고 이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상부를 받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타설하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상부를 받쳐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CM 공법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폼 트래블러가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 폼 트래블러는 깽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깽폼 이제 그 작업 발판과 거푸집이 같이 달려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길 타설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요거 타설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타설해 나가는 공법을 FCM 공법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폼 트래블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4가지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만 나가면서 그 교량을 구축해 나가는 공법이고 프리캐스트 공법은 현장 그 제작장에서 만든 PSC 거더를 현장에 이제 설치하는 공법이에요. 그 중에 PSM 공법을 설명을 드리면 PSM 공법은 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만든 그 PSC 거더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요 상부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을 여기다 달게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이렇게 달게 돼요. 자, 이동식 크레인 여기 이제 상부에는 그 PSC 빔 거더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동식 크레인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올려다 놓고 여기 교각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 고정식 크레인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더를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을 요 이동식 지보공법 PSM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올려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밀면서 이렇게 그 해서 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PGM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 PGM 공법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PSC 거더를 여기를 요렇게 양중을 해서 이렇게 거치하는 방식 요거를 PGM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설 공법은 크게 이렇게 보면 6가지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량공사의 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거치 후 전동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와이어 로프로 고정하는 방법 이렇게 와이어 로프 그 다음에 그 상부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전도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 프레임을 설치하는 방법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규칙에 있는 준수사항 준수사항은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그리고 달줄 달포대 사용하고 부재를 인양할 때는 인양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서 낙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량물이 안전하게 걸리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낙하 붕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좌굴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부재 등의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모든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첨삭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반에 참여하시면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그 예상 문제에 따라서 자, 예상 문제를 만들고 이 예상 문제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첨삭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답안 작성 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향상이 될 거니까 시험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